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뷰티봄 본점의 대표 원장으로 있고요. 현재 열펌과 복구펌을 전문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매장은 제품을 의존하는 시술이나 기계 의존식의 시술을 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계산된 기법에 의한 시술을 하고 있어서 서울과 울산 지점이 동일한 시술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최초의 기술 기반 미용 브랜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에는 온라인 열펌 인강, 복구펌 인강 수업을 위해서 영상을 많이 촬영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또 저희 뷰티봄이라는 브랜드의 향후 방향에 맞게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이나 미용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에 관한 간단한 저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시중에 있는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전문 지식들을 공유하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미용업이 과연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AI가 미용업을 대체할 수 없을 거야. 미용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나오지 못할 거다. 요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고, 사실 제가 이제 그라피라는 매거진에 칼럼을 쓸 때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영역에서의 정서적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미용업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서적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미용업만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식당에서도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옷을 파는 의류 매장에서도 정서적인 유대와 공감, 이런 서비스는 똑같이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미용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태까지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식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의류 쪽은 어떤 부분이에요? 다들 생산하는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표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일단 공장식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요 매뉴얼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미용업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과연 정말 그럴까요? 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용업은 정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점주 미팅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의 10년, 20년은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 내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 중에 가장 큰 산업이,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산업이 뭐냐면 로봇 산업이에요. 되게 조금 생뚱맞죠? 무슨 미용실에 로봇이야.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무슨 로봇이야, 뭘 할 수 있겠나. 기껏해야 키오스크?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키오스크 같이 이런 이렇게 찍고 이런 거는 누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서빙? 서빙 이거 금방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어때요? 식당마다 다 서빙을 로봇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 지나가면 비껴 지나가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그럼 미용실은 이거 안 되나? 진짜
미용실은 이거 적용 못하나? 왜 못해요?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키오스크 할 수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나 뭐 머리 얼마나 자를 거야? 기본 단발, 뭐 중단발, 뭐 사진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뭐 이런 거. 두 번째, 서빙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구간에 가서 여기서 이제 체크 다 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리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경대가 있으면, 자, 고객님, 누구누구 땡땡 고객님은 4번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쭉 안내. 4번 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거기에 화면이 나오네. 땡땡 고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큰 로봇이 필요 없죠? 그리고 땡땡 고객님 앉았어. 자, 고객님의 담당 디자이너는 누구입니다 하고 샴푸실로 이동해 주세요.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누가 필요 없어요? 포스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필요 없어요? 스텝이 필요 없어요.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객님이 음료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음료 본인이 셀프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제공도 할 수 있죠. 로봇이 와서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 커트, 기본 원랭스. 왜 못해요, 로봇이?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얘들 체크리스트 어떻게 만드나? 그거는 지금 내 매장에 이런 체크리스트 체계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서가 많습니다. 들어오면은 딱 고객 상담 일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 시술 일지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 관리 차트가 있어요. 요거 세 개면 다 끝나요. 요거 세 개면은 에센스 없이 건조만 해도 찰랑거리는 열펌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고, 탈색을 해도 열펌 되고, 뭐 염색과 탈색을 동시 시술해도 머릿결 좋게 나와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떤 미용사분은 우리 매장에 와서 염탐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머리 받아보고. 그리고 가서는 이제 다르긴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 다 들어와, 내기에. 다 어떻게든지 다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밀이 별로 없어요. 요거 다 왜 표준화 못해요? 그냥 내가 못한 거죠. 누군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얘기도 저는 그냥 누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지금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요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요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에 가장 큰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수술실 안에서 수술할 때 정교한 수술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로봇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봇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뭡니까? 레이저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시술이에요. 사람 그냥 버튼만 이렇게 누르고 훈련받으면 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내가 못하는 거지 누군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세포를 다룬단 말이죠. 근데 우리 미용사들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지 않아요. 죽은 세포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세포를 다루는데, 얘보다 얘가 변수가 많나요? 얘는 굉장히 표준화시키기 쉬워요. 저희는 이미 표준화가 됐어요. 시술을. 일지만 봐도 다음 시술을 누가 어떤 디자이너가 하든 간에 훈련만 돼 있으면 요거대로 처음 보는 고객도 이전에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화와 표준화인 거예요. 이 체계가, 시스템이 우리 매장에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적어요. 오차가 적다는 거는 이전 시술에서 지금 시술이 비해서 나빠질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좋아져요,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앞에 디자이너가 못했더라도 이보다 상급 디자이너가 하면 더 완성도가 높아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파마해서 망쳐서 저녁에 해도 결이 똑같아요. 더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된 방식으로 시술해서기 때문이에요. 그냥 감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감으로 하고 있고 어떤 제품이 없으면 죽어도 이 시술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향후 10년 안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죽은 세포. 과연 어떤 게 더 리스크가 높나요?
얘가 더 높아요. 근데 로봇은 이미 정교한 수술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군가 아직까지 하지 않을 뿐이었고, 누군가 이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지 못했고, 누군가 아직 시도하지 않을 뿐인데, 만약에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하겠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또 원래 소아과학에 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사실 저는 미용사이기보다는 그냥 경영자, 그리고 사업가, 연구자, 이거에 조금 더 가깝단 말이에요. 미용사인 세월이 조금 그거보다 좀 짧기 때문에, 그죠? 이 시스템을 배우기까지 우리 경력자들이든 무경력자들이든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 봤을 때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다 시술 잘해요. 열펌 다 잘하고.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이 사람이 1년이 안 걸렸다면 기계가 익히는 데는 뭐 코딩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의 미용 산업은 이런 계산과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는 거예요. 내 매장이 주먹구구식으로 나 어제 시술했는데 왜 잘 됐는지 모르겠어. 또는 이때까지 파마 다 잘 나오던데 이 고객 오늘 왜 못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는 내 안에 그게 체계가 없는 거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파마를 했는데 결이 안 좋네, 웨이브는 나왔는데 분석이 되잖아요. 연화를 내가 좀 깊게 못 본 것 같아. 아니면은 프레스를 조금 내가 뜸을 좀 덜 들였나? 아니면 중화제 선택을 할 때 잔류 아칼리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더 방치를 오래 했던 것 같아. 내가 밸런스를 맞출 때 얘가 등전점 시술을 할 때 어느 등전에 있는지를 못 찾은 것 같아. 이런 정확한 분석, 또는 나 시술은 다 잘 됐는데 건조를 끝까지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 또는 웨이브는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만족스럽게 탄력이 나오지 않았다면 로드의 사용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거나, 또는 커트의 선은 정확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지 못한다면은 결코 한 고객을 나에게 10년, 20년 만족시키며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이동하겠죠. 미용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부터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용실이 절대로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개발하지 않더라도 향후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누군가는 미용실의 일자리를 뺏을 만한 로봇을 개발했을 거예요. 또는 지금 이미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출시될지도 모르고요. 결코 이게 멀지 않은 미래에 미용실의 말단 스텝부터, 그리고 사소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그 위치부터 흔들리게 만들게 되는 뭔가 로봇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더라도 전자기기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용 산업이 이 복잡하고 또 더 정교해질 만한 이 미용 산업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이런 단순화된 거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한 시술을 로봇이 하지 못하는 더 정교하고 더 변수가 많은 시술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고가 오류에 대한 계산이 없어서 인간만이 창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알파고를 이세돌이 이겼죠. 그것처럼 우리는 미용 업계에 이세돌이 돼야 돼요.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현존하는 매뉴얼을 거듭해서 숙지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공부하고 학습하고 정리해서 숙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모든 영역을 뚫고서라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이 20만 원짜리 파마하면 우리는 200만 원짜리 파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뉴얼만큼이라도 익히셔야 한다는 거예요.